그러면은 그 AI로 인해서 생기는 윤리적 문제들이 있다라고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? 이 AI가 아까 왜 예를 들면 이미지나 오디오 같은 걸 인식을 하고 그럼 이제 제가 예상되는 문제들은 알고 계신 것처럼 딥페이크죠. 맞아요. 네. 딥페이크라는 게 딥러닝에 의해서 페이크를 생성해낸다 뭐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? 네. 특히나 정치권에서 가장 고민들 많이 하고 있죠. 예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. 그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나올 때. 최근에는 AI로 면접 본다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. 네네. 근데 아니면 뭐 면접까지는 아니어도 서류를 검토한다든지. 근데 지금까지 인류 사회에서 기업이라는 데서 가장 많이 입사한 성이 남성이잖아요. 무섭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. 그러니까 편향이 생길 수가 있어요. 사람이 해도 같은 결과를 낼 수 있잖아요. 통계적인 거니까. 하지만 그렇습니다. 맥락을 제거하고 보게 되면 맞습니다. 예를 들면 이 지구에서 범죄가 많다? 그건 뭐 팩트일 수 있어요. 하지만 계속 낙인 찍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.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업들이 이런 것도 했어요. 예를 들면 우리 회사 직원분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그 테스트를 통해서 감정 상태 같은 걸 좀 살펴보면 그분들이 뭐 우울하거나 아니면 뭐 너무 힘들거나 이러면 이제 체크해가지고 AI를 통해서. 근데 이 얘기가 한편으로 얘기하면 또 기계한테 사람의 인권을 맡겨가지고 체크를 거꾸로 하는 셈이 되니까 이것도 이슈가 꽤 있었고요. 그러니까 우울하면 생산성 떨어지니까. 네. 그리고 최근에 가장 우리가 익숙하게 느껴지는 건 여기 뭐 작가님도 계시지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문학 작품, 시나리오, 뭐 이렇게 뉴스 이런 걸 보고 공부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친구한테 다음번에 아카데미상 받을 것 같은 요즘 트렌드를 담은 시나리오 하나 써줘라고 하면 써줍니다. 써주죠.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나오는 거죠. 그럼 얘는 분명히 뭘 보고 공부했는데 그 공부라는 게 현존하고 있는 작가들의 시나리오나 이런 걸 공부했을 거라는 거죠. 그리고 연기자도 사실은 이제 생성이 되니까 대체가 쉽고. 아, 그러네요. 네. 그래서 그러네요. 그래서 허리우드에서 영화 작가, 제작자, 연기자 파업을 꽤 오래 했었죠. 맞아요. 사실 기자들도 최근에 그 기사를 학습에 이용하지 말아달라는 어떤 윤리 규정 같은 거를 하나씩 발표하고 있어요. 네. 내가 낸 그 저작권의 문제이기도 하고. 그러니까 그렇지만, 저작권 얘기인 거예요, 네. 지금. 뭐 여러 가지 뭐 방법을 생각해봤겠지만 과기부에서 그래서 AI가 연결돼서 나온 그 어쨌든 저작물은 워터마크를 심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근데 이것도 역시 인간의 윤리에 기대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걸 또 지우는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워터마크를. 지금 요 정도는 갑론을박하는 수준이 그래야만 되는데 네. 사실 제일 위험한 건 아까 얘기해 주셨던 살상 로봇 전 세계에서 분단 국가면서 전시 국가인 데가 어딘가요? 온리입니다. 온리 우리. 네. 그래서 저희 비무장지대에 가면 다 AI. 만약에 근데 움직이면 쏘아라겠죠. 그러니까 뭐 네.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복잡하겠지만 동시에 이렇게 그러니까요. 사람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위험하니까. 그렇죠. 네. 그러면 예를 들면 쐈어. 네. 누구 책임인가? 기계냐 아니면 그 프로그래머냐 아니면 명령을 내린 장군이냐. 큰일이잖아요. 네, 그래서 이슈죠, 그러니까 이슈. 예전에 로봇 3원칙이라는 게 있었어요. 아이작 아시모프가 만들었어요. 네네네. 그때만 해도 맞아 미래는 이렇게 아름답게 될 거라고 했는데 현실을 까보면 절대 그렇게 가지 않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원칙을 세우고 이거는 지키자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. 네.